전업투자자 와시입니다. 오늘은 자기만의 투자 원칙, 투자 기준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하게 된다고 하면은 자신만의 투자 기준이라든가 원칙을 세우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 투자를 접하거나 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이라든가 원칙을 세우는 게 사실 어려워요. 일단 투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자신에 맞는 투자 상황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것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세우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자 경험이 조금씩 쌓여가고 투자에 대한 공부량이 늘어나면은 서서히 이제 자신만의 투자 기준이라든가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상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뀌는 부분이 있고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투자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보니까 수익도 괜찮게 나고 이 방식이 좀 마음에 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시장 환경에 따라서 자신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투자한 시점이 인플레 시기였다. 그럼 인플레이션에 맞는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투자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여러 책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서 이거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자신의 성격,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그런 투자 스타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1년, 2년 투자를 직접 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준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고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신의 성격 그리고 상황에 맞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듬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성격이 굉장히 많이 급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한 2달, 3달 이내에 수익이 안 나면은 제가 못 참겠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하기는 성격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이 맞지 않는 부분을 하게 되면은 실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상황도 고려를 해야죠.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현금 흐름, 생활비가 꾸준히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돈도 많이 없는 데다가 단기적으로 2달, 3달 안에 수익을 발생하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투자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를 많이 하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더 연구하고 기업을 또 연구하는 게 좀 더 나한테는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트레이딩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데 이제 최근에 붐이 이제 트레이딩이 붐이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거래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을까, 이제 이런 성격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가치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이 수익이라든가 성과 면에서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놓고 보면 조금씩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어떤 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좀 답을 두기는 좀 어려운 부분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 경험도 쌓이고 자신의 성격이라든가 상황에 맞게 투자 기준을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만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했던 투자하고 직장을 나와가지고 전업으로 할 때의 투자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따른 변화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도성장기의 투자 그리고 저성장기의 투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의 투자와 중국의 성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투자, 이런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상황에 맞춘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기준이나 원칙을 저는 이제 절대적 기준하고 그리고 상대적 기준,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절대적 기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입니다. 5년,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꽤 지나도 잘 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이제 자신이 강렬한 경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의 타고난 성격,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투자를 배웠는데 자신의 투자에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말에 사람이 이제 불혹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40이 넘으면은 성격이 잘 안 바뀐다. 근데 이제 투자 관련해서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안 바뀌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절대적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연구한 투자만 한다. 물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스터디도 좀 많이 했고 다른 사람의 글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다른 사람이 이제 제가 모르는 작년 말에 이제 비트코인이 뜬다, 비트코인 이거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전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알 때까지 공부하고
제 나름의 어떤 이제 판단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중소형주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연구할 게 딱 제가 시간 대비 그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스스로 납득할 만큼 충분히 이해할 만큼 연구하고 투자한다는 게 첫 번째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형주를 많이 투자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지션 공개인데 이제 이런 부분이죠. 포지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팔았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투자를 했을 때는 그냥 뭐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는 아, 나 이거 투자했다 해가지고 딱 돈 벌면은 와 이렇게 자랑도 하고 쏘고 그리고 이제 투자한 종목이 좀 손실을 나면은 또 위로도 받고 뭐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이제 전업을 투자하고 나서는 같이 스터디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사무실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포지션을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업 투자하면서 사무실에서 다른 투자자들과 같이 있거나 아니면은 스터디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아요. 스터디 멤버나 아니면은 사무실에 같이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종목을 한 5억을 들고 있어, 한 종목만. 그러면은 그 종목이 빠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 사람 이렇게 막 신경 쓰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무슨 종목을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해도 그런 분위기가 전파가 됩니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스터디 멤버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 이거 투자하고 있다. 저 이거 3억 투자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종목이 만약에 많이 빠지면은 그분이 스터디를 빠진다거나 아니면 스터디 분위기가 한동안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예전에 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을 알게 됐는데 한 종목을 50억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맨날 물어봐.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뷰가 이 종목 좀 꼭지인 것 같다. 근데 제가 이분한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못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사람이 한 종목을 50억을 들고 있는데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보면. 여기서 제가 말하고 나서 10%만 올려도 지금이 굉장히 상단인데 10%만 올라도 그렇게 되면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분은 괜찮다. 자기는 쿨하기 때문에 뭐 어떤 의견도 다 받아들인다. 그거는 이제 그분 입장인 거고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절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제가 한 종목을 많이 들고 있는데 제 주위에 스터디라든가 아니면은 같은 사무실 쓰고 있는 사람한테 나 이거 지금 제대로 투입했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줘. 아무도 냉정하게 얘기를 못해요. 왜? 주식에는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계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 공개를 안 한 지가 벌써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수익률이 그때부터 떨어져서 안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수익률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퇴출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가치 투자 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뭐 그 구전으로 들려오는 이 업계에서 이제 들려오는 이분이 뭐 얼마를 벌었다. 이분들이 이제 자기 포트를 어느 순간부터 공개를 잘 안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금액이 더 커지면은 그 자체가 나중에 뭐 시세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자기 투자 홍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또 불필요한 뭐 금감원 조사를 받거나 다른 이제 또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스스로 연구한 투자만 한다. 그리고 포지션 공개를 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세운 지가 꽤 오래됐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이런 거죠. 포트 비중, 분산 투자냐 집중 투자냐 이런 부분들이 질문이 꽤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것 좀 상대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투자 처음을 할 때는 분산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투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포트 분산하는 게 좀 유리한데 본인의 투자 금액이 좀 크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인데 투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떤 기준이 생겼고 몇백만 원이라든가 뭐 한 1,0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 성과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면은 포트 숫자를 줄이는 게 유리합니다. 일정 구간 동안은. 그러고 나서 또 이 사람이 또 성공을 했어요. 투자해서 성과를 꽤 많이 내고 나서 금액이 커지면은 뭐 좋든 싫든 간에 분산하는 게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시장 상황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증시 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2010년, 11년 이때 차화정 장세라고 해가지고 차화정 장세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였어요. 자동차, 반도체,
화학업체 중에서도 대형주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장세였었는데, 이런 장세에서는 중소형주가 빚을 못 보죠. 그리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한국의 옵션 시장이 전 세계에서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크다 보니까 뭐 옵션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 차화정 업종의 대형주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옵션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2012년인가 13년인가 옵션 승수제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개인이 옵션 시장에 많이 뛰어들지 못하게 되는 그 제한이 굉장히 많이 폭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몇 년 동안 중소형주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안 올랐던 다른 업종에 시중 자금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뭐 굉장히 좋았죠. 그때 가치 투자나 아니면 이제 중소형주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기였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내년, 내후년 이후에 뭐 주식 양도세 기준에서 인당 보유액이 3억 이하로 굉장히 낮아지는데, 이런 기준이 바뀌게 되면 여기 환경에 따른 시장이 또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이제 상대적인 기준을 조금씩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신만의 투자 기준이라든가 원칙을 세우는 부분들을 좀 이래저래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고 바로 투자 기준이라든가 원칙을 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기준을 세울 필요성이 있겠구나, 이런 필요성을 느껴가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